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준 남자 명윤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가정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이 났을 경우 상호간에 어떠한 금전적 수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신고도 하고 혼인기간도 장기간 됐을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 관련된 금전적인 수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 기간, 이 1, 2주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도 누군가가 다른 상대방한테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이거든요.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사건 번호는 2014 드압 303068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A, B가 나와요. A는 남자고요. 메일. B는 여성분입니다. A와 B는 2012년 9월경에 A의 여동생의 소개를 통해서 B를 만나요. 이 9월경에는 B가 A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 2, 3개월 사귀다가 바로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2013년 8월경에 A와 B가 다시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판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A가 상당 부분 B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결과 2014년 1월 26일경에 A 집안 분들과 B 집안 분들 사이의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6일경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가 좀 A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A가 B에 비해서 나이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좋은 기업도 상당한 기간 다녔는데 신혼집으로 고작 전셋집을 마련해 준다라는 사유로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2014년경이니까 그래도 전셋값이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꽤 나갔을 텐데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죠, B가. 그래서 한번 토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14년 3월경에 B가 A한테 나 이 결혼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A가 그래도 결혼 꼭 하자,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B가 또 마음이 안 풀렸는지 2014년 4월경에도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4년 4월 20일 B가 그 손목과 몸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라고 해요. 신부가 상해를 입은 거니까 A가 B한테 몸은 좀 어떠냐, 병원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케어를 좀 잘 해줬어야 될 텐데, 이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좀 등한시하고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냐, 혼수는 언제 들어오냐, 그런 식으로 A가 B한테 말을 했나 봐요. 이제 또 B 입장에서는 그게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나 이 결혼 또 못하겠다 라고 또 A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는 B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B를 설득해요. 결혼하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사소한 다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취지로 최대한 B를 설득했나 봅니다. 결국 2014년 4월 26일경에 결혼을 해요. A와 B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당일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그 기간에 허니문 신혼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판례에는 이렇게 나와요. 결혼식 당일에 B가 굉장히 A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보통 결혼식 올리면 다들 기뻐하고 긴장되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B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A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도착해서는 신혼부부니까 서로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서 하와이 주변을 돌아보고 바다에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해요.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B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만 하고 밤 늦게 홀로 호텔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혼부부니까 같이 잠도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부했대요. B는 별도의 호텔에서 외박까지 하고, 그죠?
숙박까지 하고 계속 쇼핑만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어때요?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이미 혼인, 비록 형식적으로 결혼식은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건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파탄을 잃은 거죠. 결혼식 올리자마자 파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파탄을 잃은 경우라고 한다면 뭔가 결혼식을 위해서 소비했다거나 쓴 돈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어요.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한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확고한 대법원의 판단례예요. 이 사건을 볼까요, 다시? 이 사건의 혼인 파탄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답은 나오죠. 얘 B한테 있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두 가문의 만남이고요. 두 성인의 평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위한 형식인 결혼식까지 해놓고 B가 신혼여행 가서 혼자 쇼핑하고 밤새도록 쇼핑하다가 딴 호텔 가서 잠자고 A가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시도를 해도 계속 문자 싶고요. 그게 건강한 성인의 모습은 아니죠. 서로 가정법원에서는요, B한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칠판에 기재가 있는데요, B는 A한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애식 장비 175만원,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128만원, 신혼여행비 554만 4천원, 총 857만 4천원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B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 행태와 관련되어서 위자료를 B는 A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네, B는 A에게 총 1,857만 4천원을 지급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